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40대 또는 50대 중년 남성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사 후의 상황 중에서 제가 자영업 부분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4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이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계속해서 진급을 하기는 했는데 점차 진급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오랫동안 장교로 복무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많은 월급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던 건 아니었고요. 물론 A씨는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씨는 이제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직을 지키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예를 들면 부업을 할 만한 것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전역이나 제대 후에 무언가를 이제 뚜렷하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A씨는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자신과 같이 인간했던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도 이미 나간 친구들도 있고 계속해서 진급심사에서 누락이 되면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기들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군인은 근속정년제도나 이제 계급정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계급에서 근속할 수 있는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급에서 누락이 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변의 동기들이 진급이 누락돼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A씨는 평생 군인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뚜렷한 스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2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인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는 있었는데요. 문제는 A씨에게 자녀가 2명이 있었고 배우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향후에 들어가야 될 교육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대가 된다고 해서 교육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20대가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학원비라던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턱없이 부족하고 군인연금으로 그냥 생활하는 수준은 가능했지만 이 생활도 사실 넉넉한 수준의 생활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제도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제대군인 취업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합격수기나 재취업수기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자체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분은 이력서를 100번을 써가지고 됐다, 200번을 써서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A씨는 계속해서 이제 조급해지고 결국에 A씨에게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봤던 거는 군내 일자리였어요. 군무원이나 여러 가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아봤는데 제대군인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오가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A씨가 이 부분에서는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내 일자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군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이 와중에 C에게 훗날 문제가 될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월 수익 600만 원 보장, 신도시 상가 분양, 프랜차이즈 대형 커피숍이 입점 예정, 그리고 위층에는 병원이 입점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문자가 오고 사회 밖에서 투자 경험이 별로 없었고 동급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월 수익 보장이라든지 병원 입점 예정이라든지 이런 문구에 굉장히 A씨는 혹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런 문자가 와도 스팸 차단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런 문자인데 이게 퇴직 후가 되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씨도 군인연금에 대해서 이제 그냥 수령은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바로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에 자신의 노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도 A씨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가게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케이스 중 굉장히 어려워진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퇴직하고 나서 이런 문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A씨는. 나도 은퇴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원래는 연금이었는데 조금 더 많은 현금 흐름이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가를 분양받는 걸 생각하게 된 거고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죠. 내가 이거 분양받아서 내 명의로 해놓으면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좋다.
좋다라는 생각을 A씨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던 생활을 월세를 받는 식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죠. 결국에 분양사무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찾아가게 되는데 분양대행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절하게 여러 조건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 투자금이 얼마세요? 돈 얼마 갖고 있으세요? 이런 얘기도 물으면서 나머지는 다 대출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신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은행이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요. 얼마든지 그 정도 돈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월수익 6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월세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계약식으로 돼 있는 그런 계약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위층에 병원이 입점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뭐 전체 5층, 6층, 7층은 병원이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씨는 당연히 야, 이 정도면은 확실한데? 이제 월수익이 확실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서 결국에 계약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은 다음에 그 일시금을 투자하고 여기 대출까지 껴서 상가를 분양받게 돼요. 이제 A씨는 희망에 부풀어요. 내 이름으로 상가도 하나 있고 월세도 받을 수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데 언제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이 나오게 돼요. 계약금을 그냥 몰치하셔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A씨는 계획과 달라져서 당황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근처에 처음 가보게 돼요. 사실 계약 도장을 찍고 나서야 이제 처음 가보게 된 거죠. 상가 근처에 미분양 상가들이 많은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니까 요게 매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거의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했던 600만 원 가량의 이런 월세가 아니라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출이자 감당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임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이자에다가 원금에다가 예를 들면 관리비도 계속해서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A씨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오늘 사례가 제가 사실 간혹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거는 주로 무슨 케이스냐면 신도시 상가 사기 사건이에요. 보통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 평소에 어떤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첫 계약으로 이 신도시 분양 상가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권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대표적으로 또 많은 것들이 그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도 상당히 많이 계약을 하세요. 지산의 경우에도 업종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 업종 제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거를 분양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시의 미분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공실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월수익 보장이나 월수익 보장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진 않았어도 여기 하시면 월 600만 원 나오세요 이런 식의 말을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을 주요 타겟팅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생각보다 제가 오늘 사례에서는 군인을 각색해서 말씀드렸는데 퇴직한 교사분이라던가 퇴직한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빠져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내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지니까 그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연금이나 이런 연금 시스템은 사실은 원래 매달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땡기는 순간 이제 모든 어떤 생계에 대한 책임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투자 경험이 없이 그냥 조직 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간혹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큰 돈을 쏟아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렇게 퇴직 후에 바로 큰 투자를 하는 경우 실패율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멘탈이 흔들려요. 평생 일하던 곳에서 나갔고 그리고 아마 이건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정확하고 차분한 의사결정이 점차 어려워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 또 약간 절망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상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멘탈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적어도 제가 믿는 거는 이 돈과 관련해서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쫓기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나 이런 문구에 너무 현혹이 되셔서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도장을 찍으신다거나 이런 건 정말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스스로 입지를 보는 눈이나 이제 사전에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그걸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소송은 보통 어떠냐면은 민법 제109조, 그러니까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그리고 민법 제110조 사기에 따른 취소의 의사표시, 이렇게 두 가지로 소송을 많이 하고요. 보통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과대 광고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안마다 다르긴 한데 쉬운 케이스의 소송이 아니에요. 그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할 때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녹음하시면 조금 더 소송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녹음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면은 왔던 문자나 계약서상의 내용만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기 인정 가능성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를 가셔서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 상담을 하는 과정을 녹음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녹음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 도장 찍는 걸 꼭 거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 앞에 있으신 분들이 마케팅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이때 계약하시면 1, 2억 깎아드려요 막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가라는 부분은 공실이 났을 때가 가장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하려면 사전에 검토가 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내 노후를 위협하는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연금은 그냥 연금으로 일단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시면서 뭐 그냥 사실 좀 더 일자리를, 내가 좀 몸이 고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